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새누리당 강원도 속초 고성 양양이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 안에 설악산 금강산이 다 있습니다. 동해바다도 있고요. 하여튼 강원도 속초 고성 양양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정문회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제목을 좀 어떻게 저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빨리 제목을 달라 그래서 드리다 보니까 저렇게 제목이 거창하게 되는데요. 오늘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지금 왜 현 시점에서 우리가 홍익인간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를 조금 같이 좀 짚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 우리가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는 사실 현재 역사 바로 세우기를 좀 제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필요성들은 다들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좀 국회에서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나, 좀 이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래서 좀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보고의 시간 겸 또 이렇게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제가 좀 사진을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요. 사진이 이렇게 4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똑같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단체 사진을 찍은 건데, 한 장의 사진은 다 웃고 있고요. 근데 맨 가운데 이제 중앙에 서 있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중앙에 서 있는 어린이 혼자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린이들이 이 중앙에 있는 어린이를 이렇게 보면서 조금 인상을 쓰고 있고요. 근데 이 중앙에 있는 어린이가 행복하냐, 지금 즐겁냐, 즐겁지 않냐는 부분을 서양 사람들이랑 우리 동양 사람들, 이제 한중일이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저 동남아 모르겠습니다. 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다 같이 웃고 있는 사진에서 가운데 사진에 어린이가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에 그 어린이가 즐겁냐 안 즐겁냐를 물어봤을 때는 다 동서양이 다 즐겁다 그랬는데, 두 번째 단체 사진, 이 어린이 혼자 굉장히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고 나머지 어린이들이 이 어린이를 보면서 조금 째려보고 있는 듯한 그 사진을 보고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실 때는 두 번째 사진, 어린이 다른 본인 혼자만 이렇게 빙긋이 웃고 있는 사진의 어린이가 즐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왜 그렇죠? 그러니까 안 웃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딱 감이 오실 텐데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런데요. 대부분의 동양 분들은 다 그 어린이는 지금 즐겁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다 그 어린이가 그냥 행복하고 즐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 사진이 있는데, 동물원에 갇힌 호랑이 사진이 있고 자연에 있는 호랑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 호랑이가 같은 호랑이입니까? 다른 호랑이입니까? 예? 다른 호랑이에요? 왜 다른 호랑이죠? 하나는 자유가 없어서 우리 안에 갇혀 있고, 하나는 대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자연산 야생 호랑이고, 그 사진을 동서양에 보여주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정확하게 다른 호랑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같은 호랑이라 그럽니다. 그냥 명어로 하면 Tiger is a same tiger, Tiger is a same tiger인데,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인식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마시다 어떤 분한테 차 드시다가 차 더 하실래요? 물어보면 차 더 드실래요? 그러고 물어봅니다. 근데 서양 애들은 커피 같으면 그냥 커피 이러지 않습니까? 커피 더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개개인의 객체만을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과 한꺼번에 아우러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봤을 때, 어린이를 봤을 때 그 어린이 하나만 보면 두 개가 다 즐겁게 보이는데 주변을 같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 어린이는 즐거워 보이고 똑같이 이 어린이가 웃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는 별로 즐거워 안 보이고, 자연과 호랑이를 같이 주변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마리 호랑이는 이거는
동물은 우리 안에 있는 호랑이랑 자연에 있는 호랑이랑은 다른 호랑이고, 커피를 마실 때도 더 마실래 그러면 내 몸과 커피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양은 그냥 커피 자체를 더 커피 이거 아니면 이 따로 객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니 호랑이가 우리 안에 갇혀 있든지 뭐 바깥에 나와 있든지 걔가 호랑이지 뭐가 다른 호랑이냐는 그런 인식차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서양의 인식차가 어떤 모든 것을 객체로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 지금 인류 문명에 공헌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딱 명제로 인식되어지는 게 그 17세기죠. 그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이런 대명제를 던졌는데, 이게 이 우리네 상식처럼 유기체로 작동하는 어떤 우리와 아우러져서 하나로 인식을 하는 이론론적인 사고에서 완전히 탈피를 해서 나 혼자 객체로 떨어뜨리는, 근데 그것이 뭐 데카르트 혼자가 그게 전 세계적인 제명제로 채택이 되는 데 있어서 데카르트 혼자 그걸 주장한다고 채택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고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채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이게 유기체로서가 아닌 자기 마음과 육체도 분리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어떤 내적 분열은 외부로부터 나와의 분리와 분열을 가져오고, 그리고 외부 세계는 분열된 대상들과 사건들의 결합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게 세계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어떤 그 나 자체를 어떤 유기체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있는 세계에서 딱 떨어져서 혼자 나는 사고하는 존재고, 내 안에 영혼과 내 육체도 따로따로 있고, 이것도 분리돼 있고, 나는 세계와 자연에서부터 분리돼 있고, 분리돼 있는 부분 저쪽 세계는 나같이 분리돼 있는 전혀 다른 객체들의 합체이고 일련에 일어나는 사건의 종합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데카르트의 대명제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굉장히 분석주의적으로 파고드는 철학적인 사고, 이제 이런 사고들이 그 굉장히 그 서양 문물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킵니다. 이때 무슨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뭐 어떤 기계적인 세계론에 입각해서 그 뉴턴의 만유인력도 나오고, 여기서부터 뭐 기계론 쪽도 나오고 이러면서 실제로 기계가 발명되고, 거기서 역학이 돼서 산업혁명이 오고, 인류가 뭐 유사 이래로 이렇게 지금 물질 문명이 발전한 적이 있었느냐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그것들이 21세기 들어서 문제들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그 이것을 못 풀어내면 뭐 50억 인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저쩌냐의 문제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후 문제, 식량 문제, 빈곤의 문제, 거기다 이제 뭐 가끔씩 또 여기저기서 뭐 지금 뭐 인류 그 나라들이 문 열고 나서부터 이제 치고받는 뭐 그런 뭐 전쟁의 문제, 이런 이제 고진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뭐 전쟁의 문제는 계속 싸워왔다선 치더라도 전혀 지금껏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의 문제, 그다음에 뭐 이제 지금 뭐 빈부격차로 인한 뭐 아사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환경의 문제는 지금 이렇게 파편된 식의 지구와 나라와 자연과 나랑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사고방식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 사고방식으로 보면, 그러면 진짜 그 이 어찌 보면 그 진짜로 아까 그 인류 동포와 그 자연으로서부터 이제 완전히 소외시키고, 그 자연 자원을 부당하게 분배시켜서 뭐 경제적 무질서 야하게 시키고, 여기서부터 굉장히 그 폭력적이고 우발적 제도화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자연이나 자원을 착취하고,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도덕적인 근거를 어찌 보면 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고 죽은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있는 것을 개발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객체인 내가 이득권을 얻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환경 문제 기타 등등서부터 지금 빈곤의 문제, 식량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뭐 서양 철학이란 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무슨 뭐 이제 그리스 시대에
그 저 멜레토스 학파 같은 경우는 그 하나로 봤거든요, 이론론으로. 그래서 물질도 살아 있다고 이 양반들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이 통합된 실체를 하나로 보고, 소크라테스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고찰되지 않는 삶은 그 저희 뭐 그러니까 가치 없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 그러는 건 상당히 그 당시에 이 양반이 활동하고 대화했던 근거를 보면 지금 서구적 사고 방식보다는 어떤 그 깨달음을 추구하고 진화를 찾아내는 식의 그 맥락에서 좀 던진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화두 같은 느낌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들다가, 여하튼 서구 사고가 그리스에서 이렇게 쪼개서 원자 쪽으로 가는 걸로, 그래서 원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데 이건 죽은 물체를 살려야 되니까 그때는 뭐 신의 입김이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던 자연을 뛰어넘는 어떤 인간 같은 그런 어떤 그 창조 신적인 존재가 새롭게 등장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객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데카르트가 여기서 대명제를 삼았고 이 부분이 연결돼 오면서 굉장히 많은 난관의 복창을 해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그 제가 이제 농담으로 거기서 그러거든요. 요즘에 이제 날씨 막 이러는 거 보고 지구가 기분 나쁘다고. 근데 진짜로 지구가 기분 나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도선국사 때 이렇게 무슨 그 풍수지리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요즘 뭐 자꾸 풍수지리 그러면 음택만 돌아가신 분들 자리를 따지는 것처럼 생각들 해서 그런데,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음택 양택을 같이 보는 거고, 어찌 보면 발복하는 그 문제보다도 제가 이렇게 느끼는 풍수지리 뭐 깊게 공부해서 뭐 이렇게 적으라는 건 아니지만, 지구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접근을 하면서 주사 맞아도 안 아픈 데 있듯이 어디다 사람이 틀을 잡고 둥지를 틀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 그러면 우리가 자연과 하나 돼서 살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었다는 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1세기 들어서 이런 여러저러 지구의 재난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그 좀 통일을 이루어내고 그 이후에 더 저 고토까지를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의 그 어찌 보면 사상적인 이 지구를 살려낼 수 있는 사상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지금 이렇게 태극기 아까 국기에 대한 경연하면서 생각을 했지만, 뭐 당시에 뭐 태극기가 뭐 박용의 일행이 그냥 그때 그렸다, 뭐 옛날에도 있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저찌됐건 맞았건 틀렸건 이론상 자기 나라 국기에다가 우주의 탄생 원리에서부터 우주의 운용 원리를 그려 넣겠다고 생각을 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나라 만들면서 보통들 선미 사상이 강하면, 서양 보면 뭐 이렇게 영국 같은 데 보면 아더왕 나와갖고 그 엑스칼리버 바위에서 뽑고 무슨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선민이죠. 신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일 선민 사상이 강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땐 이스라엘이랑 우리입니다. 똑같이 천손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의 후예라는 사상을. 근데 그 이건 뭐 종교적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또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또 이렇게 뭐 수련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안 그러면 뭐 우리 역사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테니까 이제 종교적인 얘기는 아니고, 여하튼 신화 구조를 보면 이스라엘은 그 자기들이 어쨌든 신의 직손이지만 피조물로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신화 구조가 하늘에서 이사 옵니다. 그냥 누가 우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린 그냥 하늘에서 이사를 오는 그런 선민사상을 가졌고, 조금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더 좀 선민사상 쪽이 그 뿌리가 깊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는 뭐 그 설들이 많은데, 그 뭐 맞느냐 틀리냐, 뭐 믿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하튼 가장 선민사상이 그이 뭐 신화 구조도 그렇고 뭐에도 그렇고 강조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군 할아버지께서 이게 그 굉장히 선민 사상이 강하면 배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좀 자기들끼리 하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장군 할아버지께서 그 일찍이 그걸 간파하시고 그 건국이념을 홍익인간을 걸으신 것 같은데, 백성민자 써서 우리 민족 무슨 뭐 우리 국민만 잘 먹고 잘 살되는 건국이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제사회시키자는 그 건국이념인데, 그런 이제 건국이념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 아까 조금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그 당군왕건께서 고조선 열고 실시 베푸신 날 우리가 개천절로 모시고 있는데,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자기네 나라 문 연 나라를 하늘 열렸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면 그거는 우리 천손 사상이랑 하늘에서 피조물도 아니랑 이사와 있는 사상이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21세기 지금 지구촌이 겪고 있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널리 사람이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돼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의 어우러진 존재라는 걸 인식시키고 그 틀 안에서의 그 뭐라 그럴까요? 정상과학, 뭐 이제 뭐 물리학자들 쓰는 그 뭐 요즘 우리 3차원에서 살고 있듯이 뭐 그런 세계를 그 만들어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어떤 그 전 세계의 철학적,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철학적 뿌리를 가진 그 부분인 것을 우리가 좀 스스로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계인들을 대해야 될 텐데, 이게 조금 뭐 언제부터인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딴 나라들은 어디 이렇게 보면 없는 역사도 만들어서 늘리려고 난리를 치는데 이게 조금 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통일 이후에 또 다른 우리 민족이 이렇게 또 웅비하고 발돋움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뭐 단지 우리 민족뿐의 문제가 아닌 그 지금 현재 지구촌이 앓고 있는 이 난제들을 해결해내기 위해서도 그렇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역사를 좀 잡아세우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 역사 바로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그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17대 국회의원 요 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이제 의회에 들어가서 야당 의원 활동을 하면서 그때 그 이 역사를 좀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누가 그때 저한테 그 물어보는 게, 누가 그때 국회의원 초선되고 나니까 좀 젊어서 됐습니다. 제가 참 좀 젊어서 초선되고 나니까 그 의원 되니까 뭐가 제일 좋으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두 개는,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가 그 학교에서 이제 계약직 교수하다가 정치 쪽으로 나가게 됐는데요. 논문 쓰는 사람 없어서 제일 좋고, 하나는 공부하기 싫은데, 또 하나는 내가 옛날에는 역사 얘기를 하면은 저 새끼 미쳤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저놈이 미쳤다 그러고 얘기를 안 듣더니 이건 뭐 감수령 하나 써놨더니까 뭐 듣기 싫은 얘기도 불어서 떠들면 어쩔 수 없이 듣는 것 같더라. 그래서 두 개가 좋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그게 국민강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저기 이사장님 회장님 뵀던 기억은 나는데, 강원도에서 한번 제 그때 강릉인가 원주인가 어디서 한번 이 국학원 자리에서 홍삼 문화 갖고 제가 좀 뭐 우화량 얘기하고 이랬던 좀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그 조금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여러분들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옛날 중고등학교 때 국사 교과서 기억하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 우리 교과서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고등학교 교과서가 그 삼국유사 동국 통감에 의하면 뭐 기원전 2333년에 당군왕검이 그 뭐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사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혔던 얘기가, 이게 뭐 얼핏 보면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는데, 일본 서기나 뭐 사마천 사기를 인용하면서 무슨 뭐 중국 사서 보니까, 일본 사서 보니까 고조선이 기원전 233년에 건국하였다고 되어 있더라, 서술되어 있더라. 이건 맞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 책 역사책을 인용을 하면서 삼국유사 인용을 하고 정사인 동국통감 인용을 하면서 건국하였다고 한다.
이건 진짜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우리 할아버지들에는 건 아무것도 못 믿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당시에 그 국정감사에서 그거 하나랑 한사군의 이제 그 위치의 문제를 갖고 좀 그 많이 좀 저쪽이랑 좀 그 교육부 쪽을 많이 들들 볶았습니다. 많이 들들 볶아서 하나는 반영이 돼서 그때 이제 그게 고조선이 건국하였다로 고등학교 교과서를 바꾸고, 그리고 이제 한사군 문제는 그대로 돼 있는데 이 한사군 문제는 그 우리가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그 조선조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역사 왜곡이랑,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주 제대로 맘먹고 해놓은 우리 역사 왜곡이랑 요게 지금 딱 맞물려서 지금 그 우리 교과서에도 지금 하나도 안 고쳐지고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고조선 건국 부분이랑 그 이제 강역 따라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한사군의 위치입니다. 이게 어디 썼었느냐, 한사군이 이게 지금 요 위에 북한에 있는 평양이 맞느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요시되는 문제가 그 신라백제 초기 신라백제사입니다. 3세기 이전에, 그러니까 백제 고구려 신라가 기원전 한 5, 60년 경에 이제 다 고대 국가가 형성이 돼서 그 3세기에는 고대 국가가 완전히 그 중견 국가의 형태로서 이제 그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무렵인데, 이제 그때서부터 그때 막 동북공정 대항한다 그래서 고구려 역사는 요즘에 기원전 그 한 그 뭐 70년 경인가 그때서부터 이제 저걸 잡는데, 신라 백제 역사는 굉장히 그 부분이 그 약합니다. 거의 지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표기가 안 되고 넘어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 친구들이 자기들 그 고대 국가 야마토 정권 성립되는 게 3세기니까 우리 것도 3세기다. 니네가 무슨 3세기 전에 옛날 무슨 고대 국가가 있었냐, 이런 식으로 맞춰 놓고 그 전에는 한사군 이야기를 하면서 니네는 중국 사람 식민지였고, 그 다음에 잠깐 그 3세기 이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거기 이제 일본 그 저기 뭡니까 그 임나 일본 부사를 갖다가 얘기를 끼고, 그래서 원래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제 그 대일항쟁기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일본에서 니네를 다스리는 건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게 역사를 왜곡시켜 끼워 놓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거기에 제일 중요한 두 고리가 이제 뭐 고려가경이 어디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중에는 해야 되지만, 식민사관을 극복해내고 우리를 그 어떤 타율사관, 중국한테 다 뭘 얻어먹은 모양으로 하는 사관과 그 반도사관을 극복해내는 부분이 가장 키가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사군의 위치를 밝혀내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3세기 이전에 그 신라백제사, 고구려사까지를 확실하게 해내는 부분인데, 그 3세기 이전의 부분은 좀 삼국사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고 가면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좀 학자들이 연구를 이제 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면 그나마 좀 쉬운데, 계속 이제 그거를 뭐라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게 이제 그 한사군의 문제입니다. 그 평양이 어디냐, 당군이 고조선을 만들었을 때 평양 위치가 어디고,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의 평양은 저게 어디고, 이런 문제인데, 이제 강단 주류사학계라 그럽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가 강단의 주니까 이제 사학계가 그 사학계라는 건 이제 사학 공부를 한 분들, 그것도 이 또 주류사학계가 또 비주류사학계 말고 또 이렇게 그 사학 학위를 아닌 그 역사 연구자들이 뭐 정치학자가 역사 연구하는 장관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뭐 학계 안 받으시고 공부하시는 학자들도 있을 수가 있고 많은데, 이걸 이제 재야사학자라고 부르고 저거를 좀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지금 강단 주류사학이 조금 안타깝게도 식민사학입니다. 여기가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평양이 북한에 있는 평양이다, 자꾸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십니다. 거기서 낙낙 유물 나왔었다. 근데 그 낙낙 유물이라는 게 이 봉인이죠. 그 도장 찍는 그 관에서 찍는 봉인 같은 거 무슨 뭐 백몇 점 나왔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일본이 역사 왜곡한다고 우리가 그거 대처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 80년대인가요? 90년대 초반에 그 고조선 이 역사 대응팀 그 교육부에 만들어진 공무원들이 이게 일본 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우리 걸 알아야 대응을 하는데 이게 뭐가 틀린지를 알아야 대응을 하냐 그러고 이제 우리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지금 그 교육부 내에 고조선 연구의 팀들이 계신데 지금 뭐 한 분은 거의 이제 그때 역할하시고 갔던 분은 뭐 1급 하고 계셔서 지금 뭐 어디 좀 굉장히 고위직 가 계시고 이제 그 팀들이 계신데 그 서울대 규장각에는 삼국사기 원본이 있답니다. 이 지금 국립박물관에 있는 거랑 다르답니다. 보면은 지금 우리 삼국사기에 환인으로 자꾸 돼 있는 줄 아는데 환국으로 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해석을 그 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이 연구팀이 있고 뭐 이래 갖고 저걸 하는데 여하튼 그 주류 강단사학이라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지금 그 식민사관을 갖고 계셔서 자꾸 저 북쪽 평양이 평양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평양이다. 근데 참 답답한 부분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중국의 그 정서죠. 요사를 봐도 그 요사에는 지금 평양의 위치가 그 요낭선 요령지다. 지금 현재 그렇게 아예 얘기가 돼서 나오고 그 무슨 물론 그 전에 무슨 지금 사기의 태강지리기지에는 이제 갈석산 얘기가 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마 갈석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뒤에 중국 정사에도 원사에 보면 지금 평양은 예평양이 아니라고 찍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평양이 어딨냐를 찾으면 이게 완전히 그 지금 그 고조선이 어디 있었고 거기서부터 한사군의 위치가 어디였으며 뭐 그 부분이 무슨 뭐 실제로 있었다 없었다는 얘기는 그거는 좀 나중하더라도 한사군의 위치가 어디 있었느며 이걸 이제 찾아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다른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야 되는데 현재 조금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주류사학계 쪽에서는 지금 그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 바잉톤이라고 지금 이렇게 한에 이게 커맨더 리스가 뭐 영지 무슨 뭐 자기네 그 관할 그러니까 한의 그 한사군이죠. 뭐 우리 그 역사의 한사군 이래갖고 그 이 마크 바잉슨이라는 사람이 하버드에 있는 한국학 교수인데 이 양반이 그 에디터죠. 편집자를 하고 책을 내고 이랬는데 이거 지금 저희가 일단은 좀 국회 동북아 특위라고 좀 생겨서 그 역사 대응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한중년 쪽에다가 이 책 돌리지 말라고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거 책에 보면 그대로 지금 한사군의 위치가 지금 현재 그 북한의 평양에 비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이게 세계 하버드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면 좀 사실 많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하지 말라고 지금 붙잡아 놓은 상태인데 그 이 마크 바잉슨이라는 교수는 그 위존성 길림대 교수 이 양반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라는 양반인데 중간에 역사 공부할 때 이제 그 길림대학을 갑니다. 길림대학을 가서 연구 활동을 하는데 위존성이라는 길림대 그 교수의 제자로서 그 중국서 그 공부를 했는데 이 위존성 교수라는 양반이 이제 중국이 동북공정 기획할 때 이제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제 참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그 어찌 보면 그런 양반을 스승으로 모신 그 부인이 중국 사람인 그 미국 교수가 중국이랑 거의 맥을 같이 하는 사관을 가지고 지금 우리 주류사 학계는 참 통탄할 노릇이지만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를 되려 뒤에서 받쳐주는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식의 그 양상을 보이면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손발을 맞춰서 하버드 대학 이름으로 저는 지금 책이 내놨다 그래갖고 사실 저희가 요즘은 그 이거를 그 동북아 역사재단 같은 기관을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문 열었는데 문 열자마자 처음 그 고구려 대단인가 하면서 낸 책이
아 부여 고구려 발해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책을 냈는데, 그거 보면은 이게 지금 동북공정에 저항하라고 기관을 만들어 놨더니 동북공정을 뒷받침해주는, 우리 스스로가 니네 말이 맞다고, 자기들은 그때 무슨 뭐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정서로 치지도 않는 책 무슨 위략 그 조조 위나라 위략 갖다 꺼내냈다가 인용까지 하면서 그게 맞는 양, 뭐 이런 지금 행태들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친구들이 또 이분들이 저기 하신 게 그 한중 관계를 걱정을 하세요. 저는 왜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그 정치하는 사람 중에 좀 외교하는 양반, 외교하는 사람이 한중 관계 걱정하는 건 난 이해가 되는데, 왜 역사학자들이 한중 관계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문헌에 근거해서, 유물에 근거해서 과학적으로 역사를 풀어내면 되실 것인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식 행태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그 국민의 세금을 저렇게 쓰면서 그 존치를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저런 그 기관을 문을 닫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완전 리모델링 또는 뭐 차제에 그 기관만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국편이랑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옛날에 정신세계연구원이라고 말씀드리면 대략 어르신들은 더 빨리 오실 겁니다. 그것까지 좀 이렇게 아우르면서 조금 좀 밸런스를 잡아서 시작을 하는 게 맞느냐, 이게 맞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그 저거라니까.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저희는 이제 국회에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그 동북아 역사 특위를 가지고 가면서 좀 그 국민 역사책을 하나 쓰자. 그래서 국민 역사책을 하나 쓰는데, 이것을 그 아까도 말씀드린 뭐 그럼 옛날 평양의 위치가 어디냐, 한사군의 낙랑강이 어디냐, 그럼 이게 지금 갈석산 있는 데냐, 아니면은 그 저기 그 요양시 요령시냐, 뭐 이게 어디냐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고정된 부분들이 있고, 어차피 사서가 뒷받침이 있고 유물들이 뒷받침이 있으니까 그거를 아예, 그럼 주지사학계 뭐 니네 틀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설이 있고 이런 설이 있다는 걸 같이 소개하는 좀 국민 역사책을 조금 국회에서 좀 출판하는 걸로 하면, 뭐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도 정치인들이 욕을 먹고 인기가 없어서 저것들이 이제 별짓을 하네 이런 소리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그런 책을 출판했다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들한테도 좀 공신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고맙습니다.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좀 덧붙여서 세 쪽을 싣고 싶어서, 그 저기 조선사 편수에서 일본 친구들이 정리한 조선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번역을 해서 이렇게 옆에다가 좀 같이 이렇게 보이면, 사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일본이 왜곡했던 그 조선사 편수에서 왜곡하는 그 일본이 그 장난을 친 우리 역사가 얼마나 현재 우리 지금 강단 주사학계에서 하는 얘기와 맥을 같이 하느냐 는 부분도 좀 이렇게 비교를 시켜서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전달을 하게 하고 싶었는데요. 그게 예산이 요즘 현재 이제 좀, 저희는 정부 정책 자체가 그래도 조금 역사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17대 때 얘기를 드리다 저거 했는데, 17대 때는 사실은 그때 이제 여기 국학원 강좌 와갖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산문화 얘기도 좀 하고 이랬었는데, 그 국회 내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역사 별로 관심 갖는 분들이 없어 안 계셨는데, 요즘은 그 동북아 역사 특위 말씀 좀 드린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국회 내에서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교과서를 그 국회 이름으로 좀 이렇게 해서 내보자는 이제 이런 좀 기획도 가능한 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선사 편수에 조선사 좀 우리말로 번역해서 좀 일반 국민들 보게 하자 그랬더니 저쪽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나 좀 저거 하길래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좀 저희가 그 여하튼 그 해서 좀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러면서도 사실은 오늘 또 여기 와서 조금 느끼는 부분이지만 당시에 제가 그 2007년인가요? 2008년, 2007년 같습니다. 그때 그 국학원 이렇게 그 여러분들 뵙고 그때 이런저런 얘기 나눌 때만 하더라도 조금 그 왜 그 수련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셨는데 좀 재밌어하는 분들은 막 재밌어 하시는데 또 이렇게 뭐 별로 좀 그 열기가 막 이렇게 다 뜨거오르는 그런 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여기 모이신 이렇게 선생님들 뵙고 그러니까 저희도 좀 힘이 납니다. 힘이 나고 국회에서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조금 좀 그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 과거사 좀 연구 좀 해보자고 그 예산도 지금 많이 세우고 교육부 쪽에서도 이제는 사서들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으로 다 돌아서고 청와대도 좀 그런 식으로 고대사 부분을 방향을 잡아가자고 좀 이렇게 좀 손발이 맞아 가는데 좀 굉장히 그걸 원치 않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그 세력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좀 그 노력해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뭐 좀 그 오늘 조금 쓸데없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좀 뭐 강의를 해볼까 그랬는데 뭐 그 강의하는 건 뭐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너무 길게 하는 것도 또 저녁 시간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조금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현재 우리 식민사각에서 왜곡돼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점 포인트가 그 한사군이랑 그 초기 신라백제사 뭐 고구려사까지 말씀드렸고 고려사도 사실은 그 이게 좀 그 뭐 평양 위치를 그 고조선 때부터가 아니라 찾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고려도 또 얘기가 다른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그 굉장히 좀 저거 한 게 그 이성계 장군이 철령 치러 갔다가 위화도 회군에서 이제 조선 건국하지 않습니까? 그 뭐 그때 그 명나라가 고려 땅 철령에다가 군사기진 위 설치하고 이제 그런 적이 나오기 때문에 최영 장군이 열받아서 그거 치러 간다 그래서 이제 이성계 장군이 치러 가는 건데 그 맨 마지막에 우리 요즘 교과서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교과서가 또 더 간소해져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경남도 철령이라고 가리키거든요. 근데 왜 개성서 철령을 치러 가는 군사가 그러면 한국남도 철령을 가려면 동해바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저쪽 서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거기서 회군을 하죠. 그것도 압록강 위화도가 지금 단동에 압록강 위화도 다는데 이렇게 보면 거기 그 많은 병사를 수경하고 풀어매길 수가 없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고려사 부분이 들어와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신데 뭐 개성이 지금 요 위에 지금 개성공단 있는 개성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이 그 뭐 고려의 강역이 어디까지였느냐는 이야기들이 이제 다시 나오는 부분이고 신라도 사실 그 신라 통일 부분이 어디까지 강역이 갔었냐 지금 얘기하는 이 평양 밑이었냐 지금 얘기하는 이 평양 밑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발해 건국이랑 연관돼 보면 참 발해가 그렇게 건국하는데 그 뭐 여러 가지 그 고난을 극복했겠지만 그렇게 좀 어찌 그냥 크게 역사적 흐름에서 봤을 땐 쉽게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에 고구려 땅을 대부분을 다 그 신라가 그때 차지를 했었고 그 상태에서 그 발해가 건국되고 발해 동편 쪽을 신라의 일부로 인식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쪽이 그 중국한테 내줬다가 이거를 왔다기보다는 그 부분이 이제 뭐 옛날 강역이 지금 국경 개념이랑 딱딱 다르니까 그 어떤 고구려의 옛 영토까지를 거의 다 갔다 온 상태에서 시간차를 두고 그 땅에서 또 발해가 일어서고 저 뒤쪽에 못 올라갔던 부분까지 다 발해가 거기서 건국을 하면서 남북 시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해보는데요. 여하튼 고려 부분서부터 고려 부분까지 조금 그 이번에 이제 국회 열리면서부터는 그 동북아 역사 특위에서 그 기존의 강단 주류사학계 분도 불러다 놓고 그다음에 또 다른 말씀하시는 분 불러다 놓고 이래서 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한번 국민 역사책을 그 써볼 그럴 계획으로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힘에 붙일 수도 있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여러분께서 좀 많이 성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뒤에서 좀 그
요즘만큼만 국회의원들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해줬고, 그다음에 요즘만큼만 좀 일반 국민들 관심이 좀 많이 올라와줬다면 아마 7년 전에 한사군까지도 어떻게 좀 지도 두 개는 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튼 좀 저희도 하여튼 기운 내고 열심히 할 테니까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요. 하여튼 같이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시고 그다음에 옥구동무 해주셔서 좀 일단은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놔야 그 다음에 정말로 이 지금 사상적인 이야기로 어떤 뭐 좀 저희가 더 깊게 연구해서 통치 철학으로까지의 어떤 사상적 철학적 기반을 갖는 그런 어떤 제일 근간이 될 수 있는 홍익인간과 제세이하 부분을 또 우리가 들고 전 세계로 뛰어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전 단계 자체가 역사 바로 세우기고, 그 역사 바로 세우기 자체가 우리 통일에 이바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후천세계 열리신다는 분들 말씀에 의하면 21세기 지구 구하는 종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사니까 그런 시대를 좀 진짜로 한민족이 중심되는 시대를 열 수 있지 않겠냐 해갖고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뭐 개인적으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답변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